십니까? 자, 오늘 우리 대담한 대담 방송 피날레를 장식하실 이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직접 안 나오셔도 그런데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얼굴 보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네. 총선할 때 제가 이제 YTN 그때 방송을 할 예. 때인데 그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부산 사투리 그걸 하셨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이거를 하셨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투리 예. 세게 한번 했죠. 그것 때문에 사투리 열풍이 또 부산 사투리 열풍이 또 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투리를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 그 제가 서울 생활을 82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사투리가 저희 고향 친구들에 비하면 사투리가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또 고향을 돌아가면 예. 원상복귀되고 또 서울 살다 보면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애를 쓰는 네, 편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대구 쪽인데 네, 저하고 사투리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압니다. 부산이 대구냐. 자, 최근에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좀 저는 많은 분들은 안 불렀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비공개 결혼식을 한 겁니까? 아니 뭐 이제 저희 딸내미가 이미 네. 얼굴이나 이름이 다 알려졌지만 제 제 유명 인사가 돼서요. 본의 아니게 예. 제 사위 같은 경우는 사위의 이름 얼굴 다 공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하. 제가 직접 아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뭐 가족은 물론이고 네. 가족 외에 직접 아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아름아름 좀 오신 분들은 계십니다. 아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8월 15일 이제 8.15 경축식인데 가지 않겠다. 친일 밀정 예. 정권이 주최하는 경축 행사다라고 하고 일단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분이 임명된 게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물론 그 김영석 관장 네. 전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에 네. 뉴라이트류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8.15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아마 정당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전두환이나 장세동이나 정호영이나 이런 사람을 앉히는 거 거의 비슷한 느낌을 약간 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요. 실제 그리고 이 관장 신임 관장이 역사학 뭐 박사를 갖고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네. 학자로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분이고 그리고 학자를 떠나서도 우리나라의 좀 보통의 정상적인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의 대표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임명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 진실 하회위원장의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인사를 앉히고요. 통일부 장관에는 북한하고 싸우자는 사람을 또 앉히고 글쎄 말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좀 싫어하는 사람, 노동부 장관은 또 그런 걸 앉히고 지금은 독립기념관장의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한 사람 앉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곳곳에 중요한 요직에 그 각 자리에 정확히 반대되는 인사를 내리고 정확히 반대되는 인사. 근데 뭐 아까 언급하셨던 사람들 말고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진숙을 앉힌단 말입니다. 아까 뭐 노동부 장관의 김민수 한 명 뭐 나열하면 끝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권이 그 이른바 검찰 연성 쿠데타를 계기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 세력의 이념, 뭐 비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 뭐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선전선동을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신 또는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라는 이념이 있었고 또 뉴라이트라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집권 행위 또 문재인 정부와의 그 척을 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뉴라이트를 데리고 왔고
또 반대편에서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예.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해주고 구현해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을 잡았다 생각을 하고 네. 그 검찰 권력과 뉴라이트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상태다. 그렇게 돼서 서로 혼용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식이 좀 백지 상태였다고 좀 표현하면 그 검찰 권력이 결국은 뉴라이트하고 손잡고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념적으로는 그러하고요. 예.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뉴라이트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아니었죠. 예.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또 모두 뉴라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근데 통상적인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를 안 친다거나 이런 네. 일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건 그 뒤로 뭐 이명박이든 박근혜건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그 집권 세력이 되려고 했던 뉴라이트가 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때 드디어 뉴라이트가 곳곳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용산의 핵심 포스트에 네. 뉴라이트와의 긴밀한 고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일단은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강복절 기념식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거고요. 저희 예. 야6당 또는 야7당 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백범 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또 조국 혁신당이 좀 문제 제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거 관련해서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의 국장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예, 이 숨진 사건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살인이다라고 대통령 부부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합쳐서 특검 좀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권익위의 고위간부 아닙니까? 네. 실제 또 이 디올백 관련해서 주무국장이었고 그렇죠. 이런 분이 왜 목숨을 끊었을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분은 권익위 차원에서 종결해서는 안 되고 예.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다른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공무원으로서의 양심, 직업 윤리 등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뭐 한마디로 말하면 디올백이 이분을 죽인 겁니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을 네. 지금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고 또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네. 캠프에 있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 돌아가신 공무원의 그런 신조, 직업 윤리를 눌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이 디올백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무마되었는지를 밝혀야 예. 이 돌아가신 분의 넋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유족들도 그런 마음 같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민주당 등 야당과 힘을 합해서 이 문제는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면 심각한 어떤 일인데 보도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말씀대로 위원장이라든지 권익위의 부위원장의 어떤 사과 얘기도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사과하기는커녕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권익위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네. 뭐 이제 언론이나 정치인들 오지 말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하. 가족들은 전혀 그렇게 원치 않는데 말입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와서 그 아버지의 또 그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 문자로 가능하면 취재하지 마라, 정치인들 오지 마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참 권익위가 국가 녹을 받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디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오히려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관련 사람들이 백배 사죄하고 다시 한번 이 사태를 돌이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오히려 쉬쉬하고 덮으려고 네. 만난 점에서 개인적 분노를 느낍니다. 자, 뭐 이런 일도 민주당하고 같이 아마 특검법 추진할 건데 말 나온 김에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언론에서 예.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는 예. 뭐 이재명 대표와 저에 대해서 뭐 갈라치기나 이간질하는 뭐 보도 예. 같은 거 많이 있던데요. 네. 실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얼마 전에 본인 유튜브 라이브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는 사람인자 관계처럼 네. 서로 기대는 관계다 기대는 이런 관계다, 말을 이렇게. 예. 명시적으로 하신 바 있고 예. 저도 당연히 이제 협력 관계이고 또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겠다. 그렇지만 윤석열 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없습니다. 예. 물론 남아 있는 것은 근데 뭐 종합부동산세라거나 상속세 문제에서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정책적 차이는 당연히 논쟁을 해야죠. 논쟁 없이 가는 것은 애초에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정책적 차이가 있는 부분 논쟁하고 또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네. 이것이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무슨 적대적 경쟁 관계 이렇게 보시는 것은 뭐 그런 것은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아하. 희망 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어느덧 3년 차가 됐습니다. 집권 3년 차. 자, 이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실정 어떤 게 있을까? 조국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거는 좀 큰일이다. 어쩌지? 이런 게 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니죠. 예. 아니고 뭐 경제 엉망이고 뭐 민생도 엉망이고 예컨대 코로나 위기 네. 때보다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아, 그때보다? 무역 문제, 그다음에 물가 문제 모든 거 안 좋은데 저는 하나만 꼽기는 그렇고 한 두 가지를 꼽고 두 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는 지금 일단 남북 문제가 완전히 예. 이제 끊어져 버린 상태이고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또는 뭐 특히 중국 러시아의 관계, 네. 즉 우리 그 미국과 그 일본과의 관계는 뭐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관계가 이거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 걱정이고 네. 특히 윤석열 정권이 그 문제를 틀어버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정부 즉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네. 예컨대 돌이킬 수 없는 협정을 맺어버린다거나 혹시나 이러면 예.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이전 정부가 한 것을 쉽게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많이 걱정이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이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아하, 너무 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의 사유화 행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런 행태의 권력 운용을 지금 그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향후 권력의 담당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인가. 이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길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나 임기 단축이나 그 임기 단축 개헌 이게 사실 지금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개헌 부분은요. 일단 탄핵 같은 경우는 네. 우리 헌법재판소상 지금 뭐, 보시면 너무 잘 법관사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음. 중대한 위법이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즉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확인돼야 되는데 네. 그 직전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 결정적 증거가 아하.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것이 나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 수많은 연기와 냄새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도 조국혁신당은 투 트랙으로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는 국민의힘이 동의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예. 저 탄핵이건 임기 단축 개헌이건 지금 시점에 바로 내일 된다. 이거는 뭐 낭만적인 생각이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걸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네.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기념관 관장 문제부터 포함해서 국정의 요소에서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네. 이것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 집권 세력, 여권의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같은 균열이 실금이라면 실금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실금이 이제 크게 벌어지겠죠. 그 순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불법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정리해야겠다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올 것입니다. 그 시점에 탄핵 또는 개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니지만 동태적으로 이제 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하신 것 많이 같습니다. 답답해하시는 4월 분들이 10일 총선 있습니다. 이후에 예. 노력을 해서 표를 많이 이제 예. 몰아줘서 그 의회 권력 구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또 뭐 되는 건 없어요. 법안 내는 족족 거부권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이런 권력의 균열, 윤석열 집권 세력의 각종 문제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어느 시점
그 임계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도 우리가 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인사를 계속 임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각에서 독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더 잘하시니까요. 네, 예. 뭘 믿고 이러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뭐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검찰 아닙니까? 믿고 이런다. 네, 네. 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군부 독재 정권 때 예. 온갖 일을 했는데 뭘 믿고 그랬냐 하면 아하. 군부라는 물리력 그래요. 믿고 한 거 아닙니까? 맞네요. 예. 총칼 탱크 믿고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군부가 쿠데타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뭘 믿고 저러냐?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네.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한 25%의 고정층만 네. 믿고 그다음에 검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파 제거하고 네. 수사하고 또 뭐 3천 건 이상의 통신 조회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금압하고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겠습니다만 대권 주자를 여하튼 날려버리면 네. 아무리 우리가 의석수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야권이 유력한 대권 주자를 넣고 나면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요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속시키고 제거해버린다. 네. 정치적으로. 뭐 민생, 경제 이런 거 우리가 좀 실수한다 하더라도 또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뭐 뉴라이트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야권의 주자들을 없애버리고 나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요 생각밖에 없고 따라서 과거 군부 정권이 총칼로 또 물리력으로 야권을 금압을 시키고 억압을 했다면 지금은 검찰을 네. 위시한 각종 수사 권력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1호 법안이 압수영장 특례법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나 이 국가기관이 반대 의견을 또 국회에 회신했는데 이게 특례법, 압수영장 특례법이 뭔지 또 검찰, 경찰의 반대 의견 회신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걸 냈던 그 법안이고 아, 개인 법안 발의했던 법안입니까? 예, 개인 물론 이제 아. 그 저희 예.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이름 올리셨습니다만 예, 법안 예. 자체는 제가 전공이 네. 원래 형사소송법이다 형사- 보니까 네. 제가 직접 관여했던 법안이고요. 네. 이거는 실제 전체 이름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 전자정보 문제인데 예. 지금 언론에서 많이 최근 뭐 몇 달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또는 PC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실제 범죄 관련 정보 외의 정보도 통째로 복사해서 검찰 D넷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버스에서 아마 보도한 바가 그렇죠, 있죠. 바로 그거죠. 이진동 이진동 대표. 기자 포함해서 수많은 다른 기자들의 네. 휴대전화도 똑같이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관돼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또 네. 수사에 쓰려고 한 거죠. 이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영장주의 예. 위반이기 때문에 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고 지금 보면 검찰에서 그 뭐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검색을 하고 수색하고 검증만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압수 네. 해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압수와 검증을 구별해야 된다. 압수와 수색을 구별해야 되고 압수는 엄격한 요건에 해야 된다는 네.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D넷 등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 영장이 없었던 정보는 네.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고 그 어기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통상의 뭐 집에 있는 뭐 집에 서랍에 있다 뭐 책상에 있는 그런 정보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가 있고 또 양에 있어서 엄청난 양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압수수색하려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사전 신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수사기관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게 수사 편의주의의 극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그냥 수사 편의에 따라서 해왔던 휴대전화, PC 압수수색 그걸 통한 정보 보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 내용이군요. 법원 행정처에서는 저희 법안을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원 행정처에서 동의하는데 네. 수사기관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좀 법안 상황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사회권 선진국 구상 이게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뭐 알듯 말듯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권이란 말이 네. 그 법률가들은 잘 아는 말입니다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말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권이란 말을 지난 총선 기간에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회주의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 빨갱이 공세를 해서 제가 예. 허탈을 했는데 예. 유엔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 규약에 있는 그 사회권이란 점 먼저 말씀드리고 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민생권입니다. 민생권. 예. 그래서 네.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보육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권리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나라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라면 지금 이런 문제를 이제 다른 그 복지국가 수준으로 권리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고 권리 수준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 조국혁신당의 이제 문제 의식이고요. 그거를 지금 주거권부터 시작해서 한 8개의 사회권, 민생권을 분류를 했고 예. 연말까지 매달 한 권리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보다 국민 여러분께 더 상세히 그리고 좀 쉬운 용어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얘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데는 이 조국혁신당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민생은 조금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건 뭐 평가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예.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보게 되면 한 축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고 한 축은 민생 선진국인데 네. 언론에서는 후자 즉 민생 선진국 사회권 선진국 얘기를 별로 안 써주세요. 네. 실제 국회에서 계속 저희도 세미나도 그러네요. 하고 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싸우는 문제, 각을 세우는 문제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한 것 같아서 네. 이 방송 보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회권 선진국, 민생 선진국에 대해서 많은 취재, 뭐 비판까지 포함해서 보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대표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끝으로 우리 애청자나 또 국민들을 또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희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하고 3월 3일 창당을 해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창당하고 선거 치렀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의견, 조언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그리고 민생을 살린다는 그 의지만큼은 어느 정당보다도 더 높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게 많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보의 새빙선 조국혁신당 대표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